오늘 저희 뉴스인이 초대한 뉴스메이커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야당의 구원투수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건강 좋으시고요? 뭐 건강 괜찮아요. 예, 뭐 건강 관리하시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뭐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살면은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고 뭐 가끔 또 운동도 하고 그래요. 이게 저희가 뵙기에는 신경도 굉장히 많으시고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마음이 편안하시군요. 뭐 최근에는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돼서 다소 신경을 씁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그래도 뭐를 제대로 된 구상을 하려면 마음에 역시 여유가 있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구상을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예, 좀 낙관적인 편이시군요, 원래. 네, 비교적 난 낙관적인 편입니다. 예, 의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천정배 국민의당 국민의회 통합했다는 소식 들으시고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뭐 오늘 아침에 뭐 속보로다가 이 천정배 의원 쪽하고 안철수 의원 쪽이 합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천정배 의원께서 홀로서 참 호남에 가서 호남을 대표하는 신당을 만들어 보겠다고 시도를 하다가 별로 그게 좀 여의치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한참 기세를 올리다가 호남에서 지도가 좀 정체 내지 지금 하락하는 성향을 보이니까 둘이 합하실 것 같으면은 어떠한 좀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서로의 이해관계가 합치가 돼서 뭐 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요? 특히 호남에서요. 글쎄요, 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무슨 크게 저희 파급 효과가 나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는 이 천정배 의원께서 홀로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별로 여의치 않았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 안철수 의원께서도 초기에 이제 광주 이쪽을 찾아가지고서 마치 안철수 의원이 호남을 대변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일단 기대를 해보다가 결국은 또 이제 광주 분들이 이 정치에 대한 그 판단 능력이라는 게 내가 어느 지역보다도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들이 보기에 과연 저 사람들이 말대로 실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회의도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지지율이 뭐 향상되지 못하고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남 시민들의 정치 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더민주에 대해서는 호남 민심이 완전히 돌아왔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아직도 좀 혼미 상태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광주 민심은 특히 또 제가 이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혼미스러운 그런 상태를 갖다 유지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민주에서도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 셋째 아들 김홍걸 씨 영입한 것 그것은 뭐 잘 됐다고 보시는지 하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하고. 뭐 영입 안 했을 때보다야 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자꾸 이렇게 어떠한 뭐 과거를 그리면서 어느 특정 지역을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 그러나 하여튼 뭐 전부가 다 내가 호남을 대표했다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호남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과연 저 사람들이 과거에 그러면 호남을 해서 뭘 했느냐 하는 회의도 가질 수 있고 과연 저 사람들이 무슨 저렇게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서 집권도 못하는 상황에 돼 가지고서 실제로 호남을 해서 뭐를 해줄 것이냐 하는 이런 데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지난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표의 노력에 의해서 김홍걸 씨를 어저께 영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과거에 가까운 사이, 뭐 긴 기간 아니었지만 가까운 사이라기보다는 내가 안철수 의원을 처음 만난 게 2011년 4월 달에 처음 봤어요. 그러고서 한 네 번인가
보고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동안 전혀 만나본 적이 없다가 아, 4번 만나셨군요. 안철수 의원이 이제 2013년에 뭐 새천년 저기 뭡니까 지금 요 전 직전에 민주당의 이름인 예, 예. 새정치민주연합 예. 이걸 합하고 난 다음에 2014년인가 그 자기 그 측근을 통해 가지고서 하도 만나자고 그래서 한 번 만났고 그다음에 지난번 탈당 직전에 예. 또 좀 만나서 뭐 물어볼 게 있다고 그래서 만나고 그거 다예요. 예. 그때 만났을 때는 같이 좀 모시고 싶다 그런 얘기 했겠군요. 안철수 아니 그때는 탈당하기 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 자기가 지금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물어서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줬어요. 예. 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까, 그때?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정당이라는 것이 한 조직체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내부에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서로 이제 안철수 후보는 뭐 머릿속에 있는 게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그 집념이 매우 강하신 것 같아. 그러려면은 당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세를 구축을 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대세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본인 스스로의 이미지를 많이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내 분란을 갖다 해결하는데 좀 앞장서서 그거를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총선을 좀 잘 마치고 날 것 같으면은 뭐 본인의 이미지도 상당히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경쟁을 통해 가지고서 뭐 후보군들이 몇 사람의 경쟁을 통해서 뭐 이제 그 역할을 좀 하라고 내가 그렇게 공고를 했는데 그러고서 한 며칠 후에 아마 탈당을 갖다 한 것 같더라고. 예. 안철수 의원의 어떤 점을 보고 아 대권에 굉장히 대선 주자가 되는데 굉장히 그 뜻이 의지가 강하구나라고 느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난 2012년 대선 때 네. 그분이 하등에 뭐 조직적인 기반이 없이 대권 출마를 선언하고 11월 그 중순 이무렵까지 후보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 판이 이렇게 가지고서는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고 자기가 괜히 방해군이 되었다는 이런 얘기만 들을 것 같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사퇴를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소위 새정치를 하겠다고서 외곽에서 한참 애를 쓰다가 2013년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서 당시에 저희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합당을 할 때에 본인 스스로도 생각을 했겠죠. 내가 왜 합당을 해야 되느냐. 또 끌어가는 쪽에서도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에게 어떠한 소위 유리한 것이 있음을 얘기를 해야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본인은 그거에 내가 창당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기존 정당을 갖다가 가서 내가 거기에서 대권 후보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요, 저는. 예. 예? 그러다 거기 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여유 있게 돌아가지도 않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은 자기 그 존재 가치 자체도 자꾸 무너지는 것 같고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미리서 나가서 조직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판단에서 나는 탈당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안철수 의원이 탈당 전후에 운동권식 사고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친노 패권주의 굉장히 많이 비판했고 지금 그 당에 있는 분들도 다 비슷한 말씀들 하셨고요. 네. 위원장님께서 들어가신 다음에 선대 구성했는데 그것은 친노 선대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들어가서 일주일 넘게 보니까 친노 정치라는 것이 뭔지 명확치가 않다, 뚜렷하지가 않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자, 그럼 안철수 대표나 다른 의원들이 다른 비노계에서 본 친노 패권주의라는 것은 다 허상행위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친노 패권주의라고 패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난 거죠. 패배주의다. 정당 내에서 뭐 개파 간에 경쟁을 해서 서로 누가 이기느냐는 그런 경쟁이 꾸준히 추진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사실 수권을 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그룹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각기 자기가 내 입장이 좀 약화되고 이러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내서서 지금 현재 지도부가 뭐 얼마나 막강한지 모르지만 그거를 갖다가 견디질 못해가지고 당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소위 민주주의 정당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과연 옳으냐 하는 것은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친노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은 그 친노계가 어떤 계파적인 결속력
뭐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실용적인 의미에서의 결속력보다도 이념적인 어떤 동질성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배타적인 태도라든가 독선적인 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 밖에서나 들어가신 뒤에나 의식을 못 하셨습니까? 글쎄요, 나는 뭐 우리나라의 정당 내에서 이렇게 이념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서 그렇다기보다는 결국 가서는 어떤 당 내부의 권력 다툼의 일환으로서 이제 생겨나는 말이 이제 뭐 패권주의니 그런 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뭐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선대위를 갖다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뭐 내가 들어가기 전에 사실 친노 패권주의를 뭐 부시겠다 또 뭐 친노는 내가 선대위에 참여를 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한 거는 사실이에요. 예, 예. 근데 막상 가서 선대위를 구성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를 또 배려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지역적으로도 배려되고 이게 세대 간에도 좀 배려를 하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번에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내가 누구의 간섭도 받은 적이 없어요. 예. 내가 이제 사람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제 숙고해서 골라가지고서 했는데 일반적으로 밖에서 얘기하기에는 뭐 친노들이 잔뜩 모여 있으니까 제가 선대위원장이 지가 뭐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예, 예. 내가 무슨 꼭두각시 노릇이나 할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천만에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예, 어? 예. 나는 솔직히 이 일을 맡으면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동의도 안 해줬을 거예요. 그거는 뭐 이걸 다 이런 직책을 맡은 사람의 일단 소위 생각에 맡기고 지켜보는 것이지. 예. 내가 뭐 이 친노가 뭐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따라가거나 또 비노가 뭐라 그래서 거기 따라가거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예. 그 전권을 그 행사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전권에는 공천권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 공정권이라는 건 제도가 하는 거니까. 예. 예를 들어서 대표가 그만두고 그 대표의 권한을 내가 이양을 받으면은 예.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은 그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예, 예.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난 봐요. 예. 그럼 위원장님께서 그 시스템에서 의해서 물론 공천을 하시겠지만은 네. 위원장님이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 근데 사람을 추천하고 그런 역할도 뭐 대표로서 사실상의 대표로서 그 역할도 하실 겁니까?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을 추천할 만한 사람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예. 그동안에 내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내가 생각하는 거는 하여튼 당의 현재 국민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이미지를 확 바꾸지 않을 것 같으면은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에 많은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사람들, 우리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이 되는 정치인이 과연 저런 행위를 해도 되느냐 하는데 그런 행위를 갖다가 무심코 저지르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본인 스스로가 이제 정치에서 조금 후퇴를 한다든가 또 당의 엄격한 공천 룰에 의해서 배제가 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공천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예. 그걸 통해서 색깔을 완전히 바꾸겠다. 국민들이 보기 그래서 달라졌다고. 국민들이 믿고 사실 우리가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얘기를 해놓고 막상 당선되고 4년 동안에 별로 그게 지켜지는 게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날 국민이 이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회의를 느끼고 그냥 과연 저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인가 하는 이런 회의를 갖게 되는데 예. 이런 거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최대의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예. 위원장님도 비례대표로 이번에 그 후보에 들어가시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나는 내가 지금 뭐 그런 뭐 비례대표 나도 4번이나 해봤는데 네네. 내가 그게 큰 매력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 그러면 국회에는 들어가실 생각이 없는 거군요 이번에. 그 무슨 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현재로 생각으로는 예. 뭐 내가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은 별 갖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총선 끝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선 끝나면 이제 뭐 전당대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이 되면은 예. 비대위는 해산될 테고 예. 그렇게 되면 내가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고마이지 뭐 본연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치 안 하시는 겁니까? 편하게 사는 거지 내가 편하게, 집에서 마음 편하게요? 예, 예. 예.
전혀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그거야 낭중에 이러니까 뭐 지금 이러고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위원장님 걱정하는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지금은 초기고 그리고 워낙 당이 위기였으니까 주류 쪽에서 위원장님한테 힘을 실어주고 돕는 거겠지만 막상 또 공천 국면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겠느냐, 그렇게 순항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지금까지 대표로 좀 뭐 계시는 문재인 대표의 궁극의 목적은 그분도 역시 지난번 대선에 출마해서 1,460만 표라는 표를 얻었고 그러니까 그 미련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집념이 있는데 네. 그런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이번 13대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흔히 얘기하는 친노들이 자꾸 상황을 어렵게 만들면 본인 스스로가 그와 같은 소위 목표 달성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 문제는 좀 자제하고 해결해 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그 말씀은 아까 들어가 보니까 친노라는 게 명확치가 않다, 뚜렷지가 않다. 그거하고는 좀 배치되는 아니 말씀입니다.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친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걸 갖다가 통제해 줄 것이다.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국보위 참여 문제 때문에 지난주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중에 여러분들이 뭐 비판을 하셨는데 그 중에 김대중 대통령의 그 마지막 비서였던 최경환 비서 이번에 광주 출마하신 것 같아요. 그분 그 표현 그대로 쓰자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광주 시민 재야 인사들을 짓밟고 만들어져서 신군부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이 국보위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하순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보기에 뭐 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나는 국보위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건 아주 비정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인명도 피해가 됐고, 근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나도 적극적으로 부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보위가 생겨가는 나가고 난 다음에 재무분과위원회라는 곳에서 날 찾아와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걸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1974년서부터 부가가치세 작업에 최초서부터 내가 참여를 해서 그 작업을 한 사람이고 이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내 기여를 했는데, 물론 77년 7월 1일에서 부가가치세가 실시가 돼가지고 4년 동안 하는 동안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서 10대 선거에 대해서 공화당이 1.2%라고 하는 득표에서 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파생이 돼가지고서 그동안의 사회 혼란이 왔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부가가치세 이거예요. 이걸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실시가 돼가지고 4년이 돼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가 있는데 단순한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걸 없앤다면은 우리나라 세계에 커다란 혼란이 왔을 뿐이 아니라 당시에 우리 경제 여건 하에서 그런 짓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은 내가 가서 이거를 폐지하는 거를 방지해야 되겠다는 이런 일념에서 제가 갔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김종인은 보수입니까? 중도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아니면 중도 진보입니까? 진보입니까? 글쎄, 난 그런 구분에 대해서 내가 별로 생각을 갖다가 안 하는 사람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대가 매일 시간이 가마다 항상 변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의 의식도 자꾸 변해요. 그럴 때 이 정치권이라고 하는 데서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들의 변화에 그때 적응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정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나는 주로 그런 데 입각해서 뭐를 획기적으로 뭐 바꾸자 하는 이런 데는 찬성하지 않고, 예. 자신이 없는 짓을 갖다가 자신 있는 것처럼 하다가 실패를 할 것 같으면 국민에게 막대한 그냥 피해만 주고 만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자세로 하기 때문에 뭐 저 사람이 진보냐, 뭐 합리적인 보수냐, 뭐냐, 저는 거기에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앞으로도 어떤 필요가 있거나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선택, 다른 진영으로도 또 난 다른 진영으로 간다는 게 지금 내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쪽으로 온 게 큰 진영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내가 박근혜라는 그 한 인간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는 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같은 거고 이번에는 이 야당이 지리멸렬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야당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일림에서 이게 왔던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재밌어서 한 30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을 늘릴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번에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예,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